시작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는 82쪽이에요. 82쪽. 84. 신의 손. 아, 마지막 거 덜한 거 있어. 복습하고 할게요. 복습하고 할게요. 칠판 보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한다고 했어. 석주 준비됐니? 82쪽.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볼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공부했냐면 파동을 공부했어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그럼 처음 발생한 곳을 뭐라고 하냐면 파원. 그래서 진동이 처음 발생한 곳을 뭐라고 해? 파원. 그럼 이러한 파동을 전달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매질. 파동을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매질.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매질. 그래서 이거 예시 들 수 있지. 파도, 물결파. 물에서 일어나는 거에서 특히나 파도는요. 매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죠. 바다에 있는 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진. 지진의 매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서 그 지진의 파가 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소리지. 소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음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워는 여기에 성대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매질. 여기 가득 차 있는 뭐가 되는 거야? 공기가 되는 거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도 말했는데 소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매질이 있어야 돼요. 소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질이 필요해요. 근데 빛 같은 경우는요. 빛하고 열은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햇빛과 저 멀리 태양의 열이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지구에까지 올 수 있잖아. 하지만 중요해. 소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교실에 기체가 없다면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네는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왜? 매질이 없어서.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주에 쭈니하고 지석이가 나갔어.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주복에 그 교신기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지석이는 아유 내가 그냥 쭈니를 부르면 되지. 그래서 헬멧 여기를 대고 막 계속 불러서 쭈나 막 불렀어. 그럼 준이는 그 1도 못 들어요. 왜냐면 우주 공간에는 무슨 상태라서 중력이 없지만 진공 상태니까. 공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파로만 우리가 통신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거부터야. 파동은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파, 두 번째 무슨 파? 횡파, 종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래서 설명 그렇게 해줬잖아. 자, 횡파, 종파 이렇게 하는 거야. 지진이 오고 있어. 저 땅 속에서 지진이 올라오고 있어. 그럼 지진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오고 있는 방향을 요거 하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야. 됐니? 근데 내가 매질이야. 내가 뭐라고요? 매질이에요. 그런데 이 매질이 어떻게 되냐면 지진파가 올라오고 있는 방향은 요 방향인데 매질이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진행 방향은 위로 가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서로 몇 도 관계예요? 90도. 그럼 이런 걸 무슨 관계라고 배웠어? 수직. 뭐라고 한다고? 수직.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첫 번째 이거야.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뭐 한 거? 수직인 거. 그걸 무슨 파라고 한다? 횡파예요. 그 다음에 종파는요. 자, 지진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매질이지. 내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내가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진파도 위로 올라가지. 그럼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진행하는 방향이 위아래로 진동하고요. 진행하는 방향이 위로 올라간대요.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뭐예요? 평행하지. 평행. 그걸 무슨 파라고 한다는 얘기야? 종파예요. 그래서 내가 여담으로 그렇게 말했지. 이건 생각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내가 건물이에요. 내가 매질이니까.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하고 어떤 게 피해가 커요? 옆으로. 네, 이거는 너네를 생각해봐. 건물에 서 있었어. 근데 위아래로 흔들리면은 그래도 그나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근데 양쪽으로 막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휘청휘청 거리죠. 건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횡파일 때가 피해 정도가 더 클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횡파와 종파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그래서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무슨 파라고요? 종파. 그렇지, 평행한 거지. 종파라고 하는데 종류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자, 횡파의 대표적인 것은 지진파의 S파예요. 그 다음에 빛도 횡파예요. 뭐도? 빛도 횡파예요. 그 다음에 종파의 대표적인 것은 지진파의 P파고요. 바로 뭐가 있어요? 소리. 소리는 종파예요. 소리가 무슨 파라고? 종파야. 그럼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쭈니의 귀로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이 공기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그럼 음파가 이렇게 가고 있지.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기체의 떨림도 이거하고 나란하게 떨린다는 얘기야. 종파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담배 연기.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안 좋은 걸 그리시면 어떡해요? 여기에 담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바람이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 옆에서 다현이가 말을 했어요. 다현이 입. 오. 아 저렇게 입이었구나. 입. 막 말하고 있어. 막 말해요. 그러면 저 담배 연기가 휘어요. 어떻게 휘냐면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쪽으로 말하고 있지. 보여?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 됐니? 그럼 소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왼쪽이지. 그러면 그 공기의 떨림도 어떻게 되어야 돼? 나란하게 떨려야 되지. 그래서 담배 연기가 일자로 올라가다가 저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담배 연기가 이렇게 휘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소리가 무슨 파라는 증거예요? 종파라는 증거예요. 나란하게 말하는 방향과 똑같이 진동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리는 바로 여기 종파에 속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매질은 이거 하지 않아요. 동은 동이야. 그렇지, 이동 안 해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 한다 그랬어? 진동한다 그랬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절대 이동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 공부했어요. 파동의 모습이에요. 그럼 파동의 모습에서 이 높은 데 꼭대기 여기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마루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루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여기. 골이죠. 그래서 골에서 골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파장이죠. 그럼 마루에서 마루도 뭐가 되죠? 파장이죠. 그럼 요 거리나 요 거리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저 빨간색 세로 보이시죠? 빨간색 세로 여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진폭이죠. 진폭은 정확하게 절반 길이여야 돼요. 알겠지? 이게 진폭이야. 기억해놔야 돼. 오늘 수업하는 거랑 연결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안 했던 거. 바로 저러한 파동에는 주기와 진동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주기하고 진동수가 있어요. 주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정의 외우셔야 돼요. 주기의 정의를 모르면 안 돼요. 뭐의 정의를 모르면 안 돼? 주기의 정의를 모르면 안 돼. 주기의 정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주기의 단위가 뭐란 얘기야? 시간. 시간의 단위는 무조건 초예요. 뭘 쓴다고요? 초예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요. 수예요. 수. 그럼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야? 횟수예요. 그래서 몇 초 동안 단위 시간은 몇 초예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단위는 HZ. 뭐라고 읽을까요? 헤르츠예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헤르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이게 주파수. 영화에도 나오지. 왜냐면 이게 전파 주파수에서 찾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 친구들은 헤르츠를 알아. 라디오 듣는 친구들은 몇 헤르츠. 왜냐면 그 파장의 진동수에 따라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르츠를 써줍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나 보세요. 쓸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 내 이제 이 어깨가 축이야. 지금 손에 들려 있잖아. 펜이. 이게 왔다 갔다 해. 됐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주기 운동이에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고? 주기 운동. 그럼 잘 봐. 여기가 처음 위치야. 됐지? 그러면 한 번 갔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지.
맞아? 이게 한 번 진동한 거야. 이게 몇 번 진동했다고요? 한 번 진동. 그럼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 처음 위치에서 반대쪽 끝에 갈 때까지 1초가 걸렸대요. 그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초 걸릴까요? 1초가 더 걸려서 전체 걸린 시간은 2초가 되지. 이해됐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그림 보세요. 요 그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한 번 진동했다는 게 뭐냐면요. 이 그림에서 한 번 진동한 건 첫 번째 여기 점을 시작점으로 봐요. 됐니? 그럼 이 시작점에서 위로 올라갔지. 네. 내려갔지. 네. 축에서 아래로 내려갔지. 네. 다시 위로 올라온 여기가 됐을 때 다시 처음 위치 온 거죠. 네. 됐어? 그래서 지금 연두색으로 그린 게 몇 번 진동한 거야? 한 번 진동한 거야. 연두색 한 번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뒷부분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 뒷부분 다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그림은, 이 지금 안에 있는 그림은 몇 번 진동한 거야? 2번 진동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2번 진동했을 때 잘 보세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첫 번째 빨간색 여기 지점 있지? 요 지점 있죠? 네. 요 지점이 1초래요. 됐니? 그럼 여기는 몇 초일까요? 여기까지는 2초겠지? 간격 똑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몇 초일까요? 2.5초. 여기까지 3초. 3초지? 절반이지? 그럼 마지막 여기 끝에 몇 초일까요? 4초. 4초. 그럼 질문, 맨 끝에 여기 몇 초일까요? 8초. 8초지. 너무 잘했어. 이거 잘해야 돼. 내가 너무 간격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대략 알겠지? 내가 이제 노란색으로 볼게. 자, 첫 번째 지점 여기 몇 초 걸린다 그랬어? 1초.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두색 여기 몇 초? 1초 걸리니까 2초지. 그 다음에 빨간색 지점 여기 또 1초 걸렸으니까 전체 몇 초가 되는 거야? 3초. 그 다음에 마지막 파란색 지점 여기까지 1초 걸리니까 몇 초야? 4초야. 그런데 그게 똑같은 게 한 번 더 그려졌으니까 그 뒤에 몇 초 걸린 거야? 8초. 그럼 이거 보고 말하세요. 그럼 얘는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걸렸어요? 4초 걸렸죠.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4초죠. 한 번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 모양 한 번 그릴 때까지지. 됐어? 여기까지 몇 초예요? 4초죠. 그럼 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바로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주기가 몇 초인 거예요? 4초예요. 왜? 주기의 정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했잖아.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이거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정말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초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봤더니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지. 맞아요? 잘 보세요. 얘는요. 1초 동안에 진동 한 번이라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몇 초 걸려서 했어요? 4초. 4초에 걸려서야 한 번 진동했지. 그럼 1초 동안에는 몇 분의 몇 한 거야? 4분의 1 한 거지. 그래서 결론. 너네 방금 너무 말 잘했어. 어떤 결론이냐면 그래서 결론은요. 주기하고 진동수는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 방금 전에 우리가 주기를 몇 초라고 지금 구했죠? 4초라고 구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무슨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역수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분의 1이라는 얘기야? 주기분의 1이에요. 방금 주기 4초였죠.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1 단위는 대신 헤르츠가 되죠. 됐어요?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럼 나머지 자, 오늘 하는 건 84페이지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하면 85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알겠지? 오늘 거가 제일 안 어려워요. 그럼 소리부터 볼게요. 오늘 공부하는 건 파동의 종류에서도 소리를 따로 해. 왜 소리를 따로 할까? 하고 많은 파동 중에서 왜 소리를 따로 할까? 우리가 주로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치? 너네가 알아둘 게 있는데 공부하는 과학 있지? 중학교 과정은요. 일상생활과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걸 배워요. 알겠지? 가장 큰 범위를 배워도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사람과 제일 가까운 분야를 공부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파라고 한다 그랬죠? 무슨 파? 음파. 파동의 종류를 말할 때 소리도 음파라고 말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어요. 음파라고 하는 것은 횡파에 속해요? 종파에 속해요? 종파에 속해요. 그럼 종파에 속한다는 것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평행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같다는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매질. 그렇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얘네들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매질이 없으면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거의 종류에 따라, 바로 무엇의 종류에 따라? 매질의 종류에 따라 음파의 이동 속도가 달라요. 그럼 매질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태 변화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상태. 무슨 상태, 무슨 상태,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게 음파가 제일 빠를까요? 기체.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세 개 중에 제일 빠른 건 고체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액체예요. 마지막이 뭐가 제일 느려요? 근데 왜 못 느끼냐면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잡고 끈으로 고체 끈, 금속 끈으로 이어가지고 말 안 하잖아. 그냥 말하잖아. 서서 들어도 돼요. 그냥 말하잖아. 근데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전달해줘. 됐니?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준이가 부산으로 놀러 갔어. 지석이는 준이하고 말하고 싶어. 허공에 대고 준아라고 불렀어. 그럼 부산에 있는 준이 지석이의 그 준아 하는 걸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못 들어요? 머리 멀어서. 멀기도 멀지만 방금 배웠던 걸로 하면 기체잖아. 부산하고 서울 사이에 공기 중에 있는 건 기체지. 근데 이 기체가 소리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핸드폰을 하는데 핸드폰 말고 너네 유선전화 알아요? 유선전화는 전선이 있어야 돼요. 전봇대가 있어가지고요. 전신주라고 해서 따로 전화만 하는 선이 그 안에 금속의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 따르르릉 전화해가지고 말하면 빨리빨리 전달되지. 그러면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뭐기 때문에 금속이야. 고체 상태야. 그래서 소리가 빨리 전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물속에서 말하면 들려 안 들려? 들려요. 근데 우리가 숨 막히죠. 그 전에 이미. 근데 이걸 참고 말을 하면 들려요. 일시적으로 짧게. 연습 많이 한 사람은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우리를 지금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식으로 넣어야 돼. 바로 어떤 거? 소리는 고체일 때가 속력이 제일 빠르다. 기체일 때가 제일 느리고, 그렇다면 진공 속에서는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전달되지 않아요. 진공 속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지? 매질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소리의 전달 과정을 볼게요. 소리가 전달되려면요, 근본적으로 가장 소리가 먼저 만들어진 그 물체가 뭐 해야 돼요? 진동해야 돼요. 그럼 그 진동이 바로 누가? 공기가 가득 차 있다면, 물이 가득 차 있다면 물이 진동하는 거고요.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진동. 고체면 고체가 진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공기의 진동을 드디어 귀로 들어가요. 귀 속에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막이 바로 무슨 막이에요? 고막이 뭐 해요? 진동해요. 왜냐하면 진동이 왔으니까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막의 진동을 청신경이라고 하는 게 최종 받아서 무슨 뇌한테 보내줄까요? 대뇌에 보내줘요. 그럼 대뇌가 주인님이 지금 소리를 듣고 있어.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 모든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다 무슨 뇌가 하는 거라고? 대뇌가 해요. 대뇌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대뇌로 이제 들어가서 대뇌가 판단해서 들리면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뭐 적을지 말을 할지 이제 다 명령을 해주는 거야. 자, 이러한 소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세 가지를 줄여가지고 소리의 몇 가지 요소라고 해요? 3요소. 외우세요. 첫 번째, 소리의 세기. 두 번째, 소리의 높낮이. 예전엔 소리의 높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의 뭐라고 해요? 음색. 소리의 음색부터 할게요. 자, 소리의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감어. 다 눈 감아봐. 잠시 명상의 시간. 감아라. 뜨지 마라. 졸지 말고. 앞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깥의 소리하고 내가 하는 소리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 바이올린 소리하고 피아노 소리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할 수 있죠. 근데 바이올린하고 첼로 소리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오, 잘하시는 거예요. 악기 많이 들어봤나 봐요. 이거는 경험이 쌓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겠지. 그다음에 큰 트럭의 소리하고 작은 승용차의 소리 구분돼요, 안 돼요? 되죠. 엔진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럼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음색의 차이예요. 눈 떠도 돼요. 그게 소리의 음색이야. 소리의 음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같은 도예요. 똑같은 뭐라고? 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피아노의 도하고요. 바이올린의 도는 서로 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지. 왜 다르냐면 피아노의 도가 우리 이거 파동이었잖아. 그치? 피아노의 도가 이런 모양이었어. 근데 바이올린의 도는요. 이런 모양이래요. 이해되니? 지금 그려진 건 똑같지? 그려진 건 똑같다는 것은 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지? 주기 똑같아요. 진폭도 똑같아요. 그런데 모양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모양이 다르지.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파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파형. 그래서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음색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소리의 높낮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는요. 진동수로 구분해요. 무슨 수로 구분해요? 진동수. 자,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시간은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요. 이렇게 그렸어요. 두 개의 진폭은 서로 어때요? 같아야 돼요. 내가 너무 조금 차이가 생겨서 같아요. 진폭은 같은데 어떤 게 진동수가 더 많아? 가야 나야? 나가 진동수가 더 많지. 진동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높은 소리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높은 도가 바로 나란 얘기야. 알겠지? 진동수가 많을수록 높은 소리입니다. 기억해?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소리의 색이래요. 찍어보세요. 저거 뭐에 따른 걸까요? 진폭이에요. 뭐에 따른 거라고? 진폭. 그럼 첫 번째 거 잘 봐. 아이고, 너무 아래 내려갔다. 이거 하고요. 두 번째 거는 덜 그릴게요. 됐니? 그럼 가와 나라고 했을 때 가하고 나 중에서 어떤 게 진폭이 더 커요? 나의 진폭이 커요. 진동수는 동일해야 돼요. 그럼 진폭이 크면 클수록 무슨 소리야? 큰 소리야. 요 차이예요. 이 소리하고요. 이 소리하고요. 알겠지? 내가 때릴 때도 봐봐. 가깝게 때리지. 근데 뒤에 건 높이서 때리지. 진폭을 다르게 한 거니까. 그래서 진폭이 크면 클수록 무슨 소리다? 바로 큰 소리입니다. 옆에 85쪽 풀어보세요.